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어린이날 10라운드 6경기 펼쳐졌습니다. 푸른 날씨 속에 K리그1 12개 팀이 어린이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지키면서 아주 극적인 승부들이 펼쳐졌습니다. 10라운드 리뷰에 이어서 8일 또 어버이날에 또 펼쳐지는 11라운드 경기 네. 프리뷰까지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전북 서울전입니다. 1대1로 비겼습니다. 자, 류재문이 하트 세레모니로 폼을 여니까 박동진이 미치게 세레모니로 어린이날에. 응수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다 관중이 찾아온 96번째 전설 매치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일정을 마치고 단 2일 만에 전북이 돌아왔거든요. 아무래도 체력적 부담 속에 플랜 B를 꺼냈고요. 3백 대신에 4-2-3-1 카드를 꺼낸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B팀에서 뛰던 18세 강상윤이 깜짝 기용됐고 ACL에서 맹활약을 펼친 이범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서울은 박동진이 원톱으로 리그 첫 출전에 나섰고요. 황인범이 벤치에 대기를 했습니다. 전반은 좀 팽팽한 흐름. 전북 강상윤 선수 저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괜찮은 데뷔전 치렀는데 어린데도 길을 보고 좀 모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눈에 띄었고 김성식 감독도 만족감을 드러냈거든요. 향후 22세 카드로 활용 가능성을 좀 높였습니다. 경기는 후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북은 김보경, 문선민을 투입해서 공격 속도 높였고요. 서울은 황인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북의 변화가 통했습니다. 문선민까지 가세하면서 공격 속도 더욱 빨라졌는데 전북 공격의 중심 누구였냐? 단연 바로우였습니다. 이날 KUM으로 꼽았는데요. 바로우 이날 혼자서 무려 6개의 드리블 돌파. 엄청 빨라요. 를 성공시키면서 서울의 오른쪽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바로우가 자리한 왼쪽에서 계속 기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 먼저 전북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17분 김보경의 크로스를 류재문이 헤더로 마무리하죠. 사실 전북이 앞서 언급한 대로 체력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3명이나 쥐가 나서 쓰러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홍정호, 김진규, 류재문까지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이기려는 의지가 좀 돋보이긴 했는데 역시 막판 좀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결국 실점하고 맙니다. 서울이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박동진이 이한범의 백헤더를 살짝 돌려놓는 감각적인 헤더로 시즌 첫 골을 신고하면서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은 홍정원 선수 빠진 다음에 나오는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정원 선수 계속 이한범을 마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지점이 좀 빈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북 5경기 무패, 서울전 15경기 무패 행진 이어갔고요. 서울도 4경기 무패를 이어가는데 양팀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서울 데뷔전 치른 황인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유의 아직 기동력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0% 몸 상태 물론 아니겠고 전체적인 경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에 봐서는 아직 100% 팀에 녹아들지 못한 모습인데 그래도 이날 몇 개의 결정적인 키패스 날렸거든요. 자신의 클래스 향후 기대감 보여줬고요. 안익수 감독도 역시 황인범이었다라는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성남 제주전 제주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제가 직접 미세먼지를 뚫고 다녀왔습니다. 경기 마치고 제주 남기일 감독이 말한 대로 찬스를 골로 연결한 팀이 승리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두 팀의 차이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주는 전반 두 번의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18분이죠. 조나탄 링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링은 교체 투입된 지 1분 만에 두 번째 터치가 득점으로 이어진 슈팅이었습니다. 제주는 이번 휴식기 동안 주민규가 위치한 가운데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남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주민규의 포스트 플레이에 의한 연계에 초점을 맞춘 건데 주민규, 제르소, 링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선제골이 나왔고요. VAR 판독 끝에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성남 입장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 수비 대응입니다. 링이 슛을 쏘기 전후로 주변에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마크하는 선수가 없었다는 거. 27분이었죠. 제르소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현범의 롱스로인이 사실 방향이나 색이나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주민규를 보고 던진 건데 이게 중간에 걸리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뒤로 공을 흘려준 주민규의 센스도 좋았고 늦게나마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린 제루소의 침착함도 좋았지만 이 장면에서도 성남 선수들이 조금 주춤주춤했다는 게 실점의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비단 이 두 장면 때문은 아니겠지만 김남일 감독도 구경하는 선수들이 있었다. 경기 후에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성남은 조금 많이 아쉬웠죠. 제주가 14개 슛으로 6개의 유효슛을 기록을 할 때 성남은 10개의 슛으로 단 3개의 유효슛을 때렸는데 필드골은 없었습니다. 따라잡는 골도 강재우가 얻어낸 페널티를 수민혁이 쳐넣는 수민혁이 쳐넣는 그 골이 유일했고요. 후반에 팔라와 뮬리치가 들어온 뒤에 역습, 크로스,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긴 했지만 말 그대로 위협을 하는 데만 좀 그쳤습니다.
성남 공격이 전반부터 살아나지 못한 거는 박용지의 이른 부상 탓이 큰데 공중볼 과정에서 김호규와 충돌한 뒤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안 풀리네요. 처음에 앰뷸런스 등장했을 때는 머리 크게 다친 거 아니냐고 다 우려를 했었는데 발목 쪽이었고 골절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기에 투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경기는 후반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주가 2대1 스코어를 지켰습니다. 제주는 4경기 만에 승리를 해서 이제 4위로 점프를 했고요. 이 승리가 좀 꿀맛인 게 지금 상위 6개 팀 중에 승리한 게 제주와 김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를 좀 본 것 같고 반면 성남은 리그 3연패를 당하면서 위기 탈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 대구전입니다.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 한 단어로 오승훈.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비록 득점은 아니었지만 필드로 나서서 득점에 준하는 도움으로 대구의 승점 1점 안겼죠. 이날 전체적으로 포항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저희도 경기 전 프리뷰에서 다 포항의 우세를 좀 점쳤는데요. 그렇죠. 역시 대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후유증에 대한 부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포항은 완델손, 김승대, 허영준이 빠지긴 했지만 베스트 전력이 괜찮은 컨디션 속에 경기를 나섰고요. 실제 전반 역시 포항의 페이스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정말 레슬링을 방불케 할 정도의 몸싸움이 펼쳐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포항이 약간 경기를 주도했거든요. 버티던 대구가 후반 25분 세징야를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바로 1분 만에 포항이 선제골 넣었습니다. 고영준이 신진호의 코너킥을 정말 멋진 헤더로 연결하면서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선제골을 먹은 대구가 김진혁을 위로 올리면서 좀 공세를 강화했고요. 세징야를 중심으로 포항을 강하게 몰아붙였죠. 그리고 운명의 추가 시간. 공격에 가담한 오승훈이 올 시즌 K리그 아마 하이라이트 이 장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멋진 장면 만들어놨는데 홍철의 코너킥을 멋진 헤더로 연결하고 이 볼은 골문 앞에 있던 황재원의 머리를 맞고 그대로 골문 안에 빨려 들어갑니다. 황재원을 맞지 않았다고 그러면 다이렉트로 골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맞고 방향도 좋았어요.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어요. 오승훈은 이 플레이로 1998년 10월 24일이죠. 당시에도 상대가 포항이었어요. 네.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K리그 첫 인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한 골키퍼 김병지를 소환시켰습니다. 오승훈 이날 공수에 걸쳐 맹활약 펼쳤는데 당연히 KOM이죠. 네. 전반 39분이었죠. 임상엽에게 완벽한 1대1 찬스를 막아낸 것을 비롯해서 4개의 선방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멋진 활약 보여줬고요. 포항은 승점 1에 만족하며 선두권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 놓쳤는데 포항은 올 시즌 지금 계속해서 전반 잘하고 맞아요. 후반 부진하고 서울전도 그랬고. 네, 세트피스에서 계속 실점을 하는 패턴이 이어지는데 이런 약점이 계속 매 경기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구는 지금 11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흐름상 반등할 수 있는 승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수원 울산전. 수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수원 승리의 배당이 3.6배였습니다. 3.40에서 경기 앞두고 3.65까지 올라갔는데 그렇다는 건 그만큼 울산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거였죠. 그 어려운 경기를 제가 마쳤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경기가 오랫동안 까임 방지권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네. 그럼 수원이 무패를 달리면서 올 시즌 한정 1강으로 불리던 울산을 어떻게 잡았냐? 돌아보면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수원 입장에서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침 다녀와서 울산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근 K리그 경기였죠. 대구전과 비교할 때 절반 이상이 바뀌었고 특히 중원에서 좋은 활약하던 박용호, 이규성이 아예 빠졌습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고명진, 김성준이 투입됐는데 김성준은 26분 류승우를 향한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슬라이딩 과정에서 공을 먼저 건들긴 했지만 이어진 동작에서 발이 높았다고 이렇게 판정을 했고요. 다급해진 울산 벤치에서 엄원상 임종훈을 투입하면서 전술 변화를 꾀하는데 임종훈은 단 9분 뛰고 부상 때문에 하프타임에 신영민과 또 교체가 됩니다. 울산으로선 계속 그렇죠. 꼬였던 겁니다. 이병근 감독은 전반 막바지에 오영규 투입하면서 이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후반 시작하면서 염기훈까지 투입을 하고요. 수원 유효 슈팅 수가 전반 4개에서 후반 7개로 늘어나고 전반 점유율 33%에서 후반 53%까지 늘어나면서 주도권을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18분이죠.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나오는데 이례적으로 울산이 그 전에 이제 가패를 당합니다. 가도패기. 올 시즌에 거의 보지 못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수적 열세, 체력 열세까지 이어지면서 좀 힘겨워하는 게 느껴졌고요. 이제 발에서 시작해서 염기훈 거쳐서 사리치까지
이 왼발잡이들의 패스 연결이 나오고 사리치 오른발 슛이 굴절되면서 득점이 됩니다. 일단 행운이 따르긴 했지만 울산 선수들이 그 사리치가 슈팅하는 순간 보면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게 아침 여파구나라는 걸 좀 느껴졌고요. 이게 딱 하나 조현우가 놓친 골이었습니다. 조현우 이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네, 이 맨시티 레알전에서 이제 쿠르투아가 8개 막아서 이제 팀을 결승으로 올렸잖아요. 그것과 거의 흡사한 거의 뭐 유효슛을 거의 다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아침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냈고요. 저는 비록 패한 팀이지만 조현우를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와, 류승우 가제트 만능팔로 막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와. 1대1인데 요렇게 해갖고 막잖아요. 그건 진짜 조현우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플레이였고 후반에도 그래도 울산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엄원상 아마노의 슛은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빗나갔고 이번 라운드 특징이 6경기 모두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누구는 선제골 지켜서 이기고 누구는 비기고 그랬는데 울산은 끝내 추격에 실패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수원은 수원 더비 이후에 리그 8경기 만에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합니다. 5번째 경기도 재밌었습니다. 수협과 인천전 2대2로 비겼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쉬워야 할지 기분이 묘합니다. 이게 경기 후 김도균 감독의 말이었거든요. 네. 이날 경기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수원 FC의 막강 공격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천의 내재된 힘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수원 FC가 인천의 경고함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날 수원 FC 올 들어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중심에는 단연 누구? 이승우 있었습니다. KOM 가겠습니다. 이제 이승우 그냥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리그 최정상급 선수입니다. 이날 올 시즌 들어서도 가장 좋은 경기였는데 매 순간 터치 자체가 공격적이었고요. 여기에 뭐 감각적인 드리블, 뭐 창의적인 패스로 수원 FC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고 싶은 거는 투지 넘치는 앞선 수비를 통해서 앞선에서 여러 차례 볼을 끊고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확실히 이승우가 지금 집중력 그리고 경기에 대한 흥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즌 4번째 골 장면에서는 역습 과정에서 미세하게 옵사이드를 뚫어내는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슈팅 자체도 좋았습니다. 이승우 선수 홈에서 지금 다 골 넣었어요. 지금 홈승우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네. 어쨌든 지금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수원 FC 이날 4-4-2로 나서면서 인천 수비 잘 공략했는데 전반에 이제 김현의 동점골도 터졌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스가 좀 이날 마무리가 좋지 않았는데 라스만 좀 터졌더라면 더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공격력 자체는 더욱 좋아진 모습입니다. 인천은 전반 이명주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좀 상대에게 조금 말린 모습. 수원 종합운동장에서는 대부분의 팀들이 지금 말리는 모습입니다. 인천같이 견고한 팀 역시 지금 실점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득점도 많이 했고요. 어쨌든 분위기상 지난 광주전 대패의 여파가 좀 남아있는 듯한 불안한 흐름이 있긴 있었는데 후반 막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후반 37분부터 이날 경기 하이라이트 시작되는데 저는 사실 전주 갔다 올라오는 길에 이제 보고 있었는데 요때쯤부터 이제 보는데 계속 궁뎅이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예. 38분이었죠. 무고사가 헤더 패스를 침착한 발리슛으로 연결하면서 동점골 넣었습니다. 하지만 VAR 결과 골 취소됩니다. 인천 벤치에서 항의가 좀 있었는데요. 중계는 안 나왔지만 송시우가 전전 장면에서 옵사이드에 위치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47분에는 무고사가 때린 강력한 왼발 슛이 골키퍼 맞고 나오자 송시우가 밀어넣으면서 다시 동점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전 과정에서 송시우의 옵사이드가 인정이 되면서 또 취소가 되죠.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조성환 감독도 이랬고 김 빠지지. 김도윤 감독도 됐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 시간 유현의 펀칭 미스를 무고사가 마무리하면서 기어코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무고사 6경기 연속골 득점 선두 달리고 있고요. 수원 FC의 수비에도 문제가 있지만 조성환 감독이 말한 대로 인천이 확실히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김천 강원전 김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조현우가 아침 트라우마를 빠르게 극복했다면 조규성은 파넨카의 악몽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지난 FA컵 수원전에서 승부차기에서 파넨카 시도했다가 짤없이 막히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파네카 들어가면 멋있는데 막히면 진짜 간지 않나요? 그죠? 느리잖아요. 이게. 아리랑 볼을 홈런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주위에서도 멋부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안전한 선택을 해라. 이런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운명처럼 이날 페널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후반 17분이었죠. 강윤성이 김영빈에게 파울을 얻는 순간 조규성이 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내가 차겠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설마 파넨카 진짜 파넨카 만약 시도해서 넣으면 진짜 인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골문 좌측 하단을 노리고 강하게 찼습니다. 안전하면서 확실한 선택으로 결과적으로 팀에 승점 3점을 안겼고요. 본인은 시즌 8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조기성이 이날 유독 견제도 많이 당하고 몸도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후반 막바지엔 교체까지 당했고요. 그런 와중에 골대 맞는 헤더도 선보이고 득점까지 한 팀의 원톱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날만큼은 KOM을 라이트백인 강윤성에게 양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뛰어주면서 넓은 지역을 커버를 했고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2개의 키패스, 조기성 골대 맞는 헤더도 강윤성의 크로스였고 페널티를 얻어낸 것도 강윤성이었습니다. 약간 맨시티의 칸셀루와 같은 그런 넓은 활동량을 좀 보여줬습니다. 김천이 아쉬운 게 측면이었잖아요. 그 아쉬움을 조금씩 강윤성이 좀 지워나가고 있다. 그런 가능성을 봤고요. 강원은 전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전후반 통틀어서 유효슛이 단 1개, 2경기 연속 유효슛이 1개입니다. 후반에 볼 소유권 늘리면서 좀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벤치에 반전 카드가 사실상 없습니다. 맞아요. 연습볼 중요한 게 뚝배기 유형의 원톱 공격수인데 원톱 공격수 빠진 다음에 김대원과 양현준의 스피드로는 조금 상대에게 차이를 만들기는 좀 어려웠고요. 김천 수비진이 큰 부담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천 홈에서 3승 1무 홈 깡패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은 6경기 연속 무승인데 원정에선 승리가 없습니다.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1라운드 프리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8일 오후 1시 30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그리고 첫 고비를 맞은 울산의 상황도 그렇고요. 2002 멤버죠. 최용수 감독과 울산 홍명보 감독의 첫 만남으로 여러모로 YS 대 NBA 대결. 그렇죠. 여러모로 관심을 보이는 그런 대결입니다. 강원은 김천에 패했는데 그날 수비진에 변화를 줬습니다. 미들 서민우를 원래는 3백 가운데에 썼었는데 이번에 서민우를 올려서 김동현, 코바야시와 3미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서민우를 어쨌든 간 전술의 축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날도 지친 울산의 중원에서 힘싸움을 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울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울산은 수원전에서 박용호, 이규성을 뺐죠. 체력 안배 차원으로 보이는데 김성준이 퇴장 징계로 빠진 마당에 두 선수를 만약에 강릉으로 부른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만약에 두 선수가 또 빠진다면 원두재 혹은 신영민을 또 수비로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합니다. 홍 감독이 어떤 지혜를 발휘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강원의 양현준과 울산의 엄원상 생김새가 좀 비슷하고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도 조금 비슷합니다. 지난 10라운드에서 또 오른쪽 대각선 지점에서 비슷한 찬스도 놓쳤거든요. 이날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울산 일정이 그 모든 팀 통틀어서 가장 최악입니다. 지금 이번에 수원에서 2시 경기 했잖아요. 어버이날은 1시 반 경기입니다. 낮 경기는 정말 지도자 사이에서도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울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용인에 머물다가 그 먼 강릉으로 또 가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 하겠습니다. 흐름 좋지 않지만 지금 강원 공격력이 조금이라도 괜찮으면은 울산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데 네. 강원 공격력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오후 2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 수원전입니다. 이병근 더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병근 감독 지난 시즌까지 대구를 이끌었잖아요. 수원 지휘봉을 잡자마자 지금 2경기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감독이 대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대구가 또 체력적 부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지난 경기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고 세징야가 지금 성공 복귀전 치렀거든요. 선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수원은 이 감독 부임 후 지금 연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 곡선 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공격 라인 쪽에서 조금만 득점이 터져주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현규의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의 승리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인 기운이 대구 쪽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수원의 공격에서 이제 방점을 찍을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4시 30분 서울 월드컵에서 열리는 서울과 수협전입니다. 두 팀은 승점 11점씩 따내고 있는데요. 서울은 2승 5무 3패, 수협은 3승 2무 5패. 따내는 과정이 좀 다르고 득점 실점 보면 서울은 11득점 11실점, 수협은 15득점 17실점입니다. 한 팀은 조금 난타전을 좀 즐기고 다른 한 팀은 이진법 축구에 가깝다. 과연 어느 팀이 어느 팀에 물들지 균프레레라고 하죠. 지금 균머들지 서울이 아니면 수협이 익며들지 그걸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서울에선 박동진, 수협에선 이승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동진은 익수볼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투박함을 좀 지닌 공격수라고 보는데
그런 스타일이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전북전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승우는 완전히 올라서갖고 이젠 에이스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아마 안익수 감독 이승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대 때 지도를 해봐서 그래서 안익수 감독이 어떻게 좀 방어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 오스마르는 지금 손가락 부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복귀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서울 승으로 하겠습니다. 박동진과 황인범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서울승. 음. 서울이 수원FC에 강했습니다. 음. 자, 네 번째 경기 같은 시간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 전북전입니다. 인천이 지금 현대가와 연전을 펼치게 되는데 일단 시작이 전북입니다. 인천이 지난 경기 극적인 무승부로 끈끈함 과시했는데 인천이 기록 찾아보니까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는 4경기 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수비수 김동민이 이날 돌아오기 때문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전북은 역시 체력이 문제일 텐데 지난 경기도 힘겹게 치렀는데 이날도 2일 쉬고 바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부분 로테이션을 염두에 둘 텐데 지금 교체 카드가 많지 않은 게 지금 전북의 고민이라 인천전까지는 아마 전북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역시 7경기 연속골에 도전하는 무고상. 네. 전북은 선발 출전이 유력한 구스타보의 득점 대결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인천이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북 스쿼드를 살짝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천이 저는 더 걱정됩니다. 수협전 보니까 이 수협 잡으려고 좀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북승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성남전입니다. 지난 시즌 4번 맞붙어서 성남이 3승 1패 우위를 점했습니다. 성남이 잔류하는데 포항이 본의 아니게 도움을 많이 준 건데 그런데 그 3승을 모두 홈에서 따냈고 포항 원정에선 2019년 11월 이후에 12년 넘게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경기인가 아마 치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스틸라드에서 승리할 때 성남 득점자는 못다입니다. 아마 최근에 보신 팬들은 못다가 누구야 라떼다 진짜 이거야말로. 와.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오래됐다는 거. 포항은 지난 라운드 대구전에서 다잡은 승리 놓쳤는데 보니까 공격 쪽에서 부상자가 좀 다수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공격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골을 곧잘 넣었지만 달아나지 못해서 따라잡히는 경기를 좀 반복을 했고요. 이거를 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여지고 이날은 일단 고영준이 지난 경기 통해서 마수거리 골을 터뜨렸거든요. 그만큼 또 탄력을 받은 만큼 연속골을 기대를 걸고요. 성남은 팔라시오스가 이적 후 처음으로 스틸리아드로 돌아옵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후반전에 스피드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건 보여준 만큼 김기동 감독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포항승을 하겠습니다. 2연전을 홈에서 치르면 아무래도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포항이요. 포항이 홈에서 성남의 최근 6연승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김천의 경기입니다. 제주와 김천 모두 지난 경기 승리로 분위기를 바꿨는데 제주가 올 시즌 홈에서 1승밖에 없거든요. 이 흐름을 깨는 게 좀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본 제르소링 좌우날개가 선봉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은 강원을 잡고 모처럼 무실점을 했는데 사실 강원에 비해서 제주의 공격력이 좋잖아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은 역시 리그 8호 골을 기록 중인 조기성 선수 물론 후반에 교체되긴 했지만 이 선수가 많이 지금 현재 득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득점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양 팀의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김천이 제주를 상대로 6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제 예측은 무승부. 양쪽 상성을 보면 한쪽으로는 기울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제주 승 가겠습니다. 링 또는 제루소가 왼발로 구석으로 톡 차놓고 그 골로 승리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자, 10라운드 리뷰와 1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11라운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